MBC 스포츠 콘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6월 18일 문화체육관에서 있었던 한태국제전 두 경기 실황을 녹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서울신문의 한보영 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경기 한태전 국제전에 앞서서 벌어진 오픈 경기 한국 선수끼리의 대결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웰터급 경기인데요. 4라운드 선수들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경대진 선수와 김동훈 선수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두 선수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경대진 선수는 청담 체육관 소속이고요. 19살, 상당히 장래가 촉망될 수 있는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전 1승 1KO. 아직은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경쾌한 스파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맞싸울 김동훈 선수는 반면에 조금 부진한 선수 같네요. 네. 진주 상록 체육관 소속 20살, 그리고 3전 1승 2패니까 별로 좋은 스타트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랭킹에는 아직 미치지 않는 선수들. 네. 그러나 앞으로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군요. 네, 전적으로 봐서는 경대진 선수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겠죠. 네. 보시다시피 김동훈 선수는 좌수, 말하자면 왼손잡이가 아니겠습니까? 네. 1라운드 시작되었습니다. 자, 파고드는 김동훈. 네, 이미 데뷔를 통해서 첫선을 보였습니다만 경대진 선수는 상당히 경쾌한 그런 파이팅이 좋은 그런 선수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대진 19살입니다. 김동훈 선수는 20살. 감색 트렁크를 입고 있는 선수가 김동훈, 그리고 흰색 트렁크가 경대진 선수입니다. 네, 허리를 많이 쓰고 고개를 많이 움직입니다만 김동훈 선수. 그러나 역시 그 경대진 선수의 그 스피드를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느립니다. 이 카바링을 좀 비교해 주시죠. 네, 카바링은 김동훈 선수가 의외로 말이죠. 허리를 많이 피하는 것 같으니까 좀 허술한 점이 있고요. 네. 그것은 곧 상대 선수를 유혹해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원체 경진 선수의 그 스피드에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이 휘어치기 옆구리 공격이 주요하는 경대진 선수입니다. 1라운드 경기 보고 계십니다. 앞뒤가면서 왼손 휘어치기 김동훈. 휘어치기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네요. 김동훈. 네. 거리를 재면서 왼손 잽 들어가다 오른손 단발 위에서 누우면서 왼손 옆구리 공격해보는 김대진. 네, 경대진 선수로 봐서는 조금 선제 공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김동훈 선수의 그 밸런스를 우선 깨뜨리고 그 다음에 회심의 그 일반을 날려야 될 텐데 말이죠. 조금 선제 공격을 허용하는 그런 단점이 보입니다. 경대진 선수는 청담 체육관 소속 19살 1전 1승 흰색 트렁크 왼손 큰 훅이 빗나갑니다. 올려치기. 네, 계속 왼손을 내밀고 허리를 쓰니까 정타를 날릴 그런 지금 시간적 여유를 못 얻고 있죠. 네. 경대진 선수. 왼손 오른손 김동훈의 반격, 그러나 거리 미치 않았습니다. 네, 경대진 선수는 그 욕심을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왼손을 우선 가볍게 던지면서 상대 선수가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우선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원투 빗나갔습니다. 왼손 이번에는 아주 무모한 그렇습니다. 왼손 올려치기 빗나갔습니다. 약 10초. 아직 경대진 선수도 신인이기 때문에 네. 상대를 어떻게 요리한다,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건 아직 잡혀있지가 않는 셈이죠. 자, 왼손을 가볍게. 공 올려서 1라운드 끝났습니다. 1라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라운드는 거의 경대진 선수의 그 첫 스타트가 말이죠. 일방적인 경기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김동훈 선수의 그 선제 공격에 의해서 경대진 선수의 그 파이팅이 잘 먹혀들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후반전에는 말이죠. 네. 그리고 역시 일전의 캐리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해서 잘 소화를 못하는 소화를 못하는 네. 점이 있군요. 네, 역시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주도권은 김동훈 선수가 경대진 선수가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2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동훈 선수는 3전 1승 2패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20살. 김동훈 선수 한 살이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왼손잡이기 때문에 말이죠. 경대진 선수가 표적에 잘 맞히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런 왼손잡이 허리를 많이 쓰는 선수에게는 연타보다는 우선 왼쪽이나 오른쪽 단발로서 상대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맹공을 뽑아야 되겠죠. 한복판에서 서로 왼손 잽 길게 거리를 재보는 김동훈. 양훅 나왔습니다. 짧은 펀치 옆구리. 네, 콤비네이션이 좋긴 합니다만은 왼손 뻗어치기. 네, 아직 타이밍을 잘 맞히지 못하고 있죠. 네. 역시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해서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경대진 선수입니다. 그러나 1라운드보다는 두 선수 공격이 활발해졌습니다. 네, 격렬해졌죠. 네. 자, 우선 상대가 왼손잡이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되고요. 세컨에서도 그런 걸 미리 감안한 주문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단발이 주요할 것 같아요. 이런 네. 운동에는. 옆구리. 거리를 재면서 왼손 후 김동훈 들어가다가 얻어맞습니다. 네, 미치지 못했죠. 네. 미치지 않으니까 결국 얻어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경대진 선수가 저렇게 왼손으로 거리를 재면서 그렇습니다. 제 주먹을 날린다는 것이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찬스 포착에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압의 역할이라는 게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상대방의 공격을 미리 저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짝 자기의 공격을 더 확실하게 위한 예비 동작일 수도 있거든요. 네. 사이드 스텝 밟으면서 계속 왼손 잽으로 상대 공격 기회를 노리고 있는 네, 경대진. 좋습니다. 저렇게 단발로서 우선 상대를 위협해야 됩니다. 김동훈 선수 거기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왼손 피어치기 큰 것이 빗나갑니다.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빗나가고 맙니다. 서서히 거리를 좁혀가는 경대진. 자, 왼손 더블. 아, 이번에 피어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왼손 더블이 아주 정타가 됐죠. 네, 소비를 하는군요. 역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세컨에서 이미 간파한 것 같습니다. 네. 경대진 선수가 KO승을 거두면서 2전째 역시 KO승, 2연속 KO승에 네, 좋은 스타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런 네. 선수의 경기 모습이었습니다. 경대진 다시 보시죠. 일단 복부 공격, 그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자 왼손 뻗어치기, 올려치기. 아포카, 네. 상당히 다양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만은 역시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량만 습득하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태 국제전 첫 번째 경기 김만수 선수와 지밋 셋 화이팅 선수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김만수 선수는 한국 2위 그리고 태국의 현재 페더급 챔피언으로 되어 있는 지밋 셋 화이팅. 두 선수를 좀 더 네, 김만수 선수는 고전을 지금까지 쌓았는데요. 지난번 경기에 이 눈부상으로 2회전에 경기가 중단됐었죠. 사실 유리한 경기를 펼치다가도 눈이 깨졌기 때문에 경기 규칙에 따라서 무승부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KO를 거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선수고요. 네. 저 선수의 그 스피디한 완투는 상당히 유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의 챔피언감이다 이렇게 말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미 시트 화이당은 우리나라에는 처음 온 선수인데 이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국 선수가 다 마찬가지다만은 인터내셔널 박싱 이건 이 타이복싱과 겸해서 하고 있는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0라운드 경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니어 라이트급 2위 김만수 선수와 태국의 페더급 챔피언 지미 셋 화이당 선수와의 10라운드 경기 가운데 1라운드 공을려 시작됐습니다. 주니어 라이트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챔피언을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세계 타이틀에는 많이 도전한 선수가 많죠. 최충일이, 네. 김태호 등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는 그런 마의 체급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만수 완투 공격하는 화이당. 상당히 기교가 좋은 선수네요. 이 허리를 많이 쓰고요.
특히 수비가 좋고 왼손을 많이 내미는 그런 선수 아닙니까? 네. 시트 화이당. 왼쪽으로 돌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김만수. 이 동양권에서는 역시 태국, 필리핀 이쪽 선수들이 유연성이 아주 좋습니다. 돋보이고요. 특히 네. 이 필리핀 선수의 유연성 그리고 태국의 파이팅력 네.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됩니다만은 파이팅력을 따지자면 태국 선수가 필리핀 선수가 좀 앞서 있고 유연성을 따지자면 좀 필리핀이 좀 앞서 있고 이런 셈이죠. 네. 태국 페더급 챔피언 바이당 선수. 네, 전적도 좋지 않습니까? 14전 13승 1패 7KO. 그러니까 펀치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만 특히 그 기교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김만수 선수는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기 때문에 네. 아마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본기는 기량을 네. 가진 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그 기량을 보면 말이죠. 거의 스피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투는 대단히 셉니다만은 컨비네이션이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특히 그 마무리 훅, 셔트 이것이 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죠. 네. 왼손 가볍게 앞면에. 저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고 허리를 잘 쓰는 선수. 특히 그 유인 작전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이팅을 강하게 펼치고 있지 않는 것 같죠. 네. 복부를 노려보는 바이당. 복부 공격 김만수. 네, 탐색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뭔가 큰 주목을 노려봤던 네. 1라운드 경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김만수로 봐서는 국제 경기가 처음입니다. 물론 전적도 지금 5전밖에 싸우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장래가 촉망되고 있다. 벌써 그 화제가 분분한 그런 선수니까 말이죠. 그러나 상대는 벌써 태국 페더급 챔피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노련한 선수로 보고 일단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그런 라운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부 노려보는 김만수. 그러나 복부에서 바로 반격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네. 복부를 가격하고 상대가 뒤로 물러나고 이 짝도 뒤로 물러나는 사이에 오히려 상대에게 반격을 허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럴 때는 안으로 파고들어서 타이밍을 죽여버리는 역할도 했으면은 반격을 받지 않죠. 네. 네, 바이당 선수가 14전의 전적인 거에 비하면 나이가 지금 27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태국 선수는 거의 타이복싱과 이 인터내셔널 복싱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은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네. 역전의 용사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상당히 노련하지 않습니까? 네. 왼손 오른손 뻗어치기가 빗나갑니다. 김만 선수는 20살 172cm. 네, 바로 저런 걸 왼손을 내밀고 다음 동작에서 반격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그 선수가 될 수 있는 기량인데 말이죠. 때리고 맞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려면 역시 완투 위주보다는 다양한 훅펀치라든지 스텝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섰을 때 셔트 블로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지금 잘 다가섰죠. 자, 물러날 때 또 접근을 했을 때의 그 기량. 네. 오른손. 이번에는 카운터 펀치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만일 저게 접종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김만수 선수가 큰 걸 허용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가격을 했기 때문에 좋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 바이당도 들어갔던 그런 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펀치가 미치지는 않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선제 공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운을 먼저 손을 뻗고 있는 김만수. 반격합니다. 옆구리 됐기 때문에 김만수 선수도 다가서다가 허용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아, 왼손 킥이 빗나갑니다. 네, 좋았습니다. 유빈. 아주 잔뜩 커버링 하고요. 네, 그리고 힘이 지금 김만수 선수, 네, 역시 힘이 많이 들어가 있군요. 2라운드 약 55초.
그러니까 저렇게 상대 선수의 잽이나 스트레이트를 맞고 나오면 말이죠. 동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피하고 쳐야 되겠죠. 한태 국제전 한국 주니어라이트급 2위 김만수 선수와 태국 페더급 챔피언 지민싯 화이당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왼손 단발 화이당. 라이트 치고서 왼쪽으로 제끼봐. 네, 역시 아주 노련하군요. 네. 다른 쪽 뒷배 파이다. 왼쪽 제끼면서 배. 왼손 뻗어치기. 네, 저건 거의 스트레이트입니다. 저렇게 큰 걸 맞고도 이 김만수 선수가 말이죠. 계속 공격을 한다면 정확도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위빙이나 더킹을 통해서 피하고 치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네. 걸까요? 역시 공격 후에 펀치를 허용하는 허용률이 좀 네, 그런. 공 올려서 2라운드 끝났습니다. 역시 그 강력한 카운터 브로가 정확하게 맞춘 것은 아닌 것 같은데도 네. 다운을 하나 뺏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수 선수의 그 스피드 펀치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위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김만수 선수에게 바라는 거는 치고 난 다음에 피하면서 치는 그런 습관이 아직 몸에 익혀지지 않다 하는 셈이죠. 낮게 하면서 네. 왼손, 정도, 오른손. 네. 만일 저게 아까도 설명을 해서 터지지 않았으면은 큰 걸 또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2라운드에 다운을 하나 뺏고 있는 김만수. 네, 5전 4승 1패 3KO를 기록 중인 김만수 선수입니다. 역시 스트레이트가 주 무기로 보여지고요. 네. 화이당 선수는 훅펀치가 스트레이트보다는 많이 마무리 펀치로 나오는, 훅이 근데 거의 지금은 훅보다는 스트레이트를 많이 쓰고 있는 선수 아닙니까? 네. 그것도 상대 선수의 스피드가 일단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는지 거의 단발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주먹이 많이 나오는 선수라면은 김만수가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손이 많이 나오는 사이에 수비 허점도 보이게 되니까요. 스트레이트 장점인 선수에게는 그것을 이제 짧게 혹은 길게 가져갈 때 상대 허점을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왼손 빗나갑니다. 얻어맞았기 때문에 빗나가게 된 거죠. 한태 국제전 한국 주니어라이트급 2위 김만수 선수와 태국 페더급 챔피언 화이당 선수와의 10라운드 경기 중 3라운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거 노련해요. 왼손으로 짭짭. 그러다가 상대가 접근하면은 바로 그 머리를 가슴에다 파묻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곧 타이밍을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타이밍을 죽인다는 것도 하나의 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오른손 밀고 들어가는 김만수. 짧은 훅, 그러나 뒷걸음질 치는 화이당. 하나 치고 배. 선제 가슴 공격 화이당. 지금 세컨은 계속 김만수 선수에게 복부를 좀 발력을 많이 하라는 주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상대 선수가 아직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네.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 보드업을 말이죠. 네, 그래 옆구리 갔어. 지금 갔어 옆구리. 다시. 옆구리. 그럼 계속 배요. 그래. 콤비네이션이 터집니다만은 정타는 보이지 왼쪽 배 않습니다. 왼쪽 배. 왼쪽 배. 그래. 네, 오전의 네. 경력을 갖춘 선수치고는 김만수 선수. 그래도 노련하게. 네, 그리고 던지는군요. 상당히 그 공격 무기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다만 경험 부족, 프로에서의 경험 부족이기 때문에 아직 클린치웍이나 상대가 해온 클린치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그리고 접근을 했을 때 안쪽을 점유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아직 서툴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복부 좋았습니다. 계속된 복부 공격. 오른손 훅, 왼손 빗나갑니다. 김만수. 왼손을 발, 네. 많이 허용해요. 그냥 공격을 많이 해놓고도 금방 고쳐져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득점이라는 건 공격을 하고도 반격을 당하지 않아야 그게 계속 득점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짧게 연다 해봐. 하나 둘 셋. 왼손 단발, 오른손 올려치기. 엉켰는데 그 머리 파묻은 거 보세요, 우선은. 클린치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네. 머리를 밀면서 적당하게 거리를 뺐습니다. 그게 노련이거든요. 네.
예. 공 올려서 3라운드 끝났습니다. 예. 3라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3회전에는 막상막하의 라운드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특히 김만수 선수의 좋은 정타가 있었습니다만 곧 그 반격을 허용하고 마는 그런 양상도 띄고 있었죠. 네. 결국 그 밀고 밀치는 그런 라운드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투가 빗나가면서. 서로가 빗나갔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김만수 선수는 시트 화이당의 그 왼손 잽 혹은 스트레이트, 단발 이것을 조금 피하면서 칠 수 있는 그런 여유 이것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잔뜩 카바링을 두텁게 하는 선수에 대한 복부 공격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복부 공격을 잘못하면 말이죠. 오히려 앞면을 허용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니까 네. 역시 김만수 선수도 그 스피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역시 단발 복부 공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접근을 했을 때 이제 비로소 복부를 집중 타하는 말이죠. 네. 이런 전법이 필요하겠죠. 자, 4라운드 보시겠습니다. 김만수 선수는 2라운드에 다운을 하나 뺏어냈습니다. 좀 더 정렬해진 4라운드. 짧은 야훅. 네, 저것도 지금 클린치를 했습니다만은 팔을 끼얹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빨리 끌었습니다. 그 지금은 좋았는데요. 네. 그리고 복부를 가게 거는 쪽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오른손 큰 힘이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올려치기. 네. 그러나 반격하는 바이당. 네. 바이당은 거의 공격을 위한 공격보다는 김만수 선수의 큰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인 공격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네. 오른손 훅이 빗나가는 김만수. 자, 오른손. 네. 허용하고 마는 거죠. 바이당. 좋은 공격을 해놓고 저렇게 꼭 허용을 하니까 먼저 번에 공격했던 것이 그냥 무의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향이 상쇄되는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완투 밀면서 복부를 타고 들어오는 와이당. 네, 이렇게 우선 그 접근해서 밀 때 말이죠.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 밀리는 사람이 결국은 허용하게 됩니다. 접근을 했을 때 공격을. MBC 스포츠 프로복싱 한태전 김만수 선수와 바이당 선수의 10라운드 경기 중 4라운드를 보고 계십니다. 복부를 치고 빠지는 바이당. 네, 고개를 너무 숙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네요. 이 시트 화이다. 네. 어쩌면은 좀 받아치는 작전도 구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른손 뻗어치기. 반드시 그 시트 화이당은 단발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 단발의 그 순간을 이용해서 스피디한 스트레이트 이것이 아주 직효약일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터지네요. 네. 4라운드 약 40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복부.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이 맞지 말아야 돼요. 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공격을 위한 공격보다는 선제로 일단 공격하면서 거리를 좁혀가는 말이죠. 네, 차단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노리는 이런 작전입니다. 이 시트 화이당은. 네. 미치지 못했습니다. 10초 올려치기 빗나가는 파이당. 네, 선제 공격 이것이 필요해요. 김만수 선수에게는 지금요. 왼손을 가볍게 던지면서 다음 동작을 필요로 할 텐데. 4라운드 끝났습니다. 네, 4라운드도 초반까지는 김만수 선수가 우세했죠. 네. 그러나 곧 그 반격하는 시트 화이당에게 오히려 펀치를 허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열전을 보인 반면에 확실하게 이긴 라운드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전을 보였죠. 네. 그러나 역시 한 차례의 다운을 뺏었기 때문에 경기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노련하게 말이죠. 네, 왼손으로 리드 펀치로 제압을 해놨다가 완투. 네 지금 이어가는, 보세요. 네. 반격 작전이 성공하는 그런 지금 장면 아닙니까? 네. 이제 5라운드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한태 국제전 한국 주니어 라이트급 2위 김만수 선수와 태국 페더급 챔피언
지미 시트 화이당 선수와의 10라운드 경기 중 5라운드. 네, 가볍게 왼손. 지금 저 선수가 보세요. 고개를 많이 움직이는, 말하자면 흔드는 선수 아닙니까? 네. 이 선수의 무모한 완투가 계속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왼손을 가볍게 던지면서 상대가 공격해오는 그 순간을 노리면 더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조금 그 기가 살아는 듯한 네, 그런 화이당 선수의 기민해졌죠. 네. 완투! 네, 선제 공격. 앞면에 허용했습니다. 이어서 가슴 공격. 기습 공격에 능한 그런 선수네요. 자, 그런 흐름을 이제 차단하는 것이 김만 선수의 네. 목표인데요. 네, 이번엔 좋았습니다. 네, 왼손 휘어치기. 또 완투. 낮게 올려치기 빗나갑니다. 일단 큰 걸 허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역시 상당히 끈끈한 선수를 맞이해서 김만수 선수가 한 차례 다운을 뺏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고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왼손 더블잽, 오른손 거리 맞추지 못하는 김만수. 네, 잘 피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꾸 이 바깥쪽에서 끼얹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김만수 선수. 자, 모처럼. 네. 허점이 발견되는 듯 했습니다만. 자, 이제는 맞지 말아야 돼요, 김만수 선수가요. 라이트가 너무 깊이 허쳤습니다. 자, 완투. 좋습니다. 자, 밀고 들어가는 김만수. 네, 모처럼. 오른손 단발. 강력한 도전. 다시 완투. 네. 오른손 카운터. 네. 엎어져. 계속된. 네. 이번엔 올려치기.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 터졌으면 결정이 났을 텐데 말이죠. 네. 상당히 아까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일단 들어오기가 된 상태니까 김만수로서는 조금 여유 있게 침착하게 올려치는 게 터져야 되겠는데요. 네. 오른손 큰 훅. 강력한 반격을 가하고 있는 화이당 선수입니다. 네. 고개를 숙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찍어치는 것보다는 올려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상체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김만수 선수가 균형을 잡기가 힘든 입장. 자, 한 번쯤 주심이 고개를 좀 조심하라는 주문도 할 법한데 고개가 너무 숙여져 있는 상태예요. 머리를 우선 이제 상대 머리 속으로 쳐들어 그렇습니다. 네. 정면으로 파고드는 거는 절대 안 되게 됐거든요. 네. 똥 올려서 5라운드 그냥 끝났습니다. 끝나고 마는군요. 자, 이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였는데 역시 찍어치는 훅보다는 올려치는 훅, 이것이 상당히 특효약이었을 텐데 지금 김만수 선수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거의 그러기가 되는. 완투. 네. 자, 지금도 거의 옆으로. 왼손 훅. 자, 이럴 때 가볍게 치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것이 이제 템포에 적중했는데요. 관자놀이. 자, 계속된 네. 공격. 완전히 뒷걸음질. 등월됐어요. 네. 균형을 잃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마무리 펀치가 없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이어지질 예, 못했습니다. 그거는 김만수 선수가 아직 캐리어가 많지 않고 그만큼 시트 화이당이 노련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두 번의 다운을, 이 5라운드에서 다운을 뺏은 것은 그동안 다운을 하나 뺐었으면서도 완전히 역시 우세한 경기를 그렇습니다. 치르지 못했던 입장에서 네. 자신의 그 분위기로 몰아온 그러한 다운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머리를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김만수 선수 왼쪽 눈 사이가 피가 나고 있는 모양인데요. 예. 그게 이제 머리 들고 오는 것도 피하는 것도 기술인 텐데 말이죠. 아직 네. 김만수 선수는 그런 경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역시 밀고 들어오는 선수가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눈이 째져가지고 중간에 이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KO로 이길 수 있는 경기도 무승부로 끝나버리고 말았거든요. 네. 6라운드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네, 움직여야 됩니다. 저럴 때는 선수가 동작을 멈추고 서 있을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왼손 훅.
자, 일단 김만수 선수는 단발로서 우선 상대를 제가 보고 네. 주먹이 있으니까요. MBC 스포츠 프로복싱 한태전 김만수 선수와 화이랑 선수의 10라운드 경기. 현재 6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주의를 줄 필요도 있는데 그냥, 계속 경기가 블랙을 진행됩니다. 선언하면서 머리만 자꾸 밀어붙이고 했는데 그게 알아들을 수 있을런지가 뭐 의문입니다. 거칠게 임마 거칠게. 두 번의 다운을 뺏고 있는 김만수. 오른손 빗나가는 상대를 옆구리 공격했던 김만수. 올려치기. 그렇게 이제 품먹고 있다가 그 기회를 노리거든요. 갑자기 기습 네. 공격을 합니다. 양쪽이 빗나가는 김만수. 그리고 붙거든요. 그러니까 연타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사실. 이 화이랑 선수가 초반보다는 훅이 좀 많아졌죠. 이제는 그 아까 그 큰 주먹에 이제 데미지 상처를 입었으니까 단식으로 몸놀림이 둔화된 거죠. 이제 이것이 김만수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건데 김만수 역시 이제 다운을 2차례 얻어냈으니까 마음은 좀 급해서 피하기보다는 치는 거에 더 치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제압을 허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하나 더 빨리 하나 더 쓱. 네, 찍어 누른 건데요. 약 30초, 6라운드 30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왼쪽 문원저리가 보세요, 많이 연타야. 힘들겠죠. 네. 연타 밀어놓고. 그래 배.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밀어놓고 상태인데 밀어놓고. 그래 계속. 저렇게 낮게 그 목표물이 둔 상태라면 효과적으로 옆구리를 한번 찍어내봤으면 하는 그런 네.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옆구리를 이제 찍기 위해서는 말이죠. 주먹이 반드시 이 몸이 돌면서 옆구리를 찍어야 되니까요. 우연 부담률도 그만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것 같아요. 김만수 선수가. 자, 6라운드 끝났습니다. 그런데 왼쪽 눈자의 윗부분에 지금 상당히 피가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김만수. 지금 두 번째 상처니까 말이죠. 본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상대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면은 그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노련한 그런 테크닉이 아닌 이상은 일단은 기분이 좀 안 좋죠. 네. 그래서 동작 하나하나가 유연성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왼손 빗나갈 쯤에 자, 저렇게 피하니까 정타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오른손 뻗어치기. 네. 다시 피하는 상황. 그러나 이번에는 주먹만 나갔지 상대를 보지 않고 주먹이 나간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철호 트레이너가 상처 부위를 살피고 있는데 네. 걱정스럽죠. 네. 저것이 상처가 당장의 어떤 생명의 위험은 가져오지 않습니다만은 저 상처가 심화됐을 경우에 그 장래성 문제가 또 있겠죠. 네. 김만수 선수는 아직은 프로에서는 신인급이니까 조금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7라운드. 네, 고개를 드디어 이제 네, 주의를 주네요. 주는군요. 네. 그리고 연타 왔어 연타. 숙이면서 오른손 훅으로 화이랑. 김만수 잘 싸고 있습니다. 받아칩니다. 올려치기. 옆구리 공격하는 화이당. 간헐적으로 이제 스트레이트 그 화이당의 그렇습니다. 펀치가 앞면에 들어갑니다. 기회만 있으면 주먹이 나오니까요. 그 틈바구니를 조금 주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김만수 선수 입장에서는. 왼손 훅이 빗나가는 김만수. 제 라이트 오버 줘봐. 제 라이트 오버. 쓱 줘놓고 쓱 빨리게. 한태 국제전 한국 주니어 라이트급 2위 김만수 선수와 태국 페더급 챔피언 지미싯 화이당 선수와의 10라운드 경기 중 7라운드를 보고 계십니다. 네, 여전히 또 주먹을 허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커버링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또 위빙이나 버디워크가 별로 좋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커버링이라도 이렇게 좀 두텁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두 가지 요건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상당히 수비의 하점이 좀 있군요. 완전 빨리게. 자, 주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손이 나가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 공격. 이것이 지금 김만수에게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화이당 선수가 오른손으로 일단 걷어치기로 견제체 비슷하게 넣으면서도
왼손도 병칙적으로 나오고 있죠.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곧 또 끼어나 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아니면 피해가 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상대의 노련함에 김만수 선수의 파이팅이 지금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밀어 어깨를 밀어. 지금 보세요. 밀지 않습니까? 저 미는 것도 손으로 밀면 안 되게 돼 있죠. 자, 두 선수 엉켜 있습니다. 네. 완투 빗나가는 바이당. 칠 라운드 25초. 네, 이번에 완투 좋았습니다. 네, 완투를 칠 때 스트와이드는 오른쪽으로 비켜가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따라서 붙여가지고 말고 호흡을 맞춰가야 되는데 김만수 선수가 아직 그런 경기까지는 이지 않습니다. 네. 오른손 큰 훅이 빗나가는 김만수. 네, 너무 지금 또 신경이 써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습관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 스트라이창은 완전히 고개를 숙인 상태니까요. 통 올려서 7라운드 끝났습니다. 만약에 그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네. 경기가 중단이 된다면은 지금까지의 그 채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3회전 이내에서는 어떤 선수가 이기건 지건 말이죠. 상관없이 무승부로 경기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3회전이 이미 넘어버리면은 그 전 라운드까지의 경기 채점을 통해서 판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테크니컬 디시션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만은, 자, 이게 타이틀 매치의 경우도 이제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건 논 타이틀 아닙니까? 네. 문제는 주심의 재량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기 규칙에는 주심은 경기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 링딱타는 말이죠. 네. 주심이 항상 결심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링딱타의 그 충고에 많이 의존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8라운드 공 올려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만수 선수 두 번의 다운을 뺏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 눈 윗부분이, 눈썹 부분이 그 부상으로 인해서 현재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잘 싸워주고 있는 김만수. 네, 여전히 단발을 조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선수. 네. 모션을 좀 같이. 물론 좋은 걸 가격하기 위해서는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수 선수가 어떻게 맞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네. 그 맞는 걸 최소한에 줄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맞는 걸 줄인다는 것은 물론 큰 걸 얻어맞음으로써 점수를 잃는 관계도 있지만은, 그러나 맞지 않아야만이 좋은 가격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센 라운드 받았으면 라이트. 바이당 선수는 아주 뭐 같이 잡히고. 옆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네, 살아있습니다. 똑같은 네. 패턴으로서 우리가 아까 그 다운을 당했던 라운드 직후에만 조금 느슨했을 뿐이지 똑같은 패턴입니다. 네. 옆구리 공격하는 바이당. 이 김만 선수 입장에서는 항상 그 상대 선수가 자기와 비슷한 그 신장을 갖는다는 것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네. 맞출 때 그 타법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그렇습니다. 않나 생각되네요. 그냥 고개를 숙여 들어온 선수에게 강한 펀치를 날린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벼운 주먹을 올려치는 주먹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나 평소에 배울 때 이제 그 올려치는 것보다는 내려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상대성에 빨리 적응을 해나가는 선수들이 이제 좋은 선수가 될 테니까요. 네. 자, 몰아가는 김만수. 그러나 교묘하게 빠져나오는 바이당. 네, 여전히 이 머리를 조심하라는 주의는 있습니다. 네. 네, 크린치다. 저 교묘하게 잘합니다. 이 바이당. 그래 또 연타 그래. 완투. 밀고 들어간다마는 왼손으로 제어하는 바이당. 피가 많이 흐르고 있는 김만수. 오른손 단발 빗나갑니다. 8라운드 약 48초. 복부 공격하는 두 선수. 네, 기운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김만수 선수도요. 네. 자꾸 밀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힘에 밀리게 되면은 마음도 우선 밀리게 되니까 말이죠. 저 보시죠. 일단 머리를 앞으로 내민 예. 상태에서 밀고 들어오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바이당. 옆구리 다시 안면 빗나갔습니다. 바이당. 아무튼 힘든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김만수 선수. 네, 고개가 아주 위험합니다. 여전히 지금도요. 이번에는 자, 머리끼리 부딪혔는데요. 네, 이럴 때는
주심이 그냥 주의 정도가 아니라 계속 지금 주의만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옆구리 번쯤 지나가는 바이당. 공 올렸습니다. 자, 머리 이제 그 눈도 째졌고요. 이를 아까 그런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 파울을 줘도 파울을 준다는 거는 지게 한다는 의미로 대부분이 생각합니다만은 경기를 주도하는 주심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한 자세에 의해서 화이팅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유도 작전이라고도 보아집니다. 네. 태국 페더급 챔피언 지미 지트화이당 선수의 모습입니다. 27살, 170cm, 4년의 경력을 갖고 있고 14전 13승 1패 7KO에 주먹의 펀치력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선수. 네,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손이 나갈 땐 머리가 곧바로 숙여 있는 상태에서 다가간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지금 김만수 선수가 왼쪽 이게 피가 계속 흐르게 되면 이제 네. 눈 뜨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네. 피가 눈에 들어가서 눈에 이제 그래서 이 백내장에 걸리는 선수들이 네.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상. 시력까지도 연관이 네. 되죠. 네. 하나 둘 치고 연타 늦어 하나 손이 벌써 다가서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껴안는 자세 아닙니까? 네. 이 히트 화이당한 말이죠. 왼손 완투 빗나가는 또 고개가 화이당. 지금 앞으로 와 있습니다. 왼손 네. 공격. 여전히 파이팅을 시키는데 김만수 상당히 노련한 주심인데 오늘은 고개 숙이는 걸 그냥 주의만 시키고 마는 거죠. 엄격한 주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주심도요. 왼손 더블 화이당. 그래도 연타 그래 맞어 받아치는 김만수 빗나갔습니다. 올려치기. 계속 힘 있어 해 네, 그렇죠. 자, 좋습니다. 네, 올려치기 빗나갔습니다. 크레인키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돌리고 연타 힘이 이제 없으니까 옆으로 자꾸 들어오면은 끼얹지 않습니까? 네. 그 끼얹는 걸 그대로 올려치면 됩니다. 지금 고개를 또 숙이고 있죠. 예, 습관이 아주 나쁘게 들었습니다. 이 시트 화이당. 방어력은 대단히 이 피하고 복부 이런 기량은 노련합니다만은 고개가 지금 숙여 있는 상태입니다. 저대로 들어오면 역시 또 위험한 부담료를 주죠. 오른손 단발 이후에 옆구리 빗나갔습니다. 화이당. 올려치기. 또 갔잖아 양 선수 모두 왼쪽 훅이 빗나갑니다. 또 연타 또 갔어 왜 이거 자, 저러다 보면 경기 흐름이 자꾸 끊겨버리지 않습니까? 초중반에 비해서 이 후반에 오면서 경기가 자꾸 끊기는 이유는 이 시트 화이당의 끼안기 작전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화이당 선수로서도 국내 그 페더급 챔피언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 대회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자존심의 또 문제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 고개를 숙여 들어가고 있는 걸 피하지 않았습니까? 9라운드 약 30초. 하나 둘 남수야 붙었어 라이터 붙여 어느 정도 두 선수는 지친 상태입니다. 네, 눈을 보고 타임을 불렀습니다. 주심이. 일단은 시계는 멈추게 하고 린딱타에게 지금 보이는군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린딱타가 하는 게 아니고 주심이 하게 됩니다. 충고에 의해서. WBC 룰만은 린딱타도 경기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펀치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버팅으로 저렇게 됐기 때문에요. 네. 이제 주심이 버팅을 말이죠. 고의냐, 우연이냐가 또 따라서 판정 결과가 다릅니다. 네. 고의성이 인정될 때는 실격승을 선언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나 우연한 버팅일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채점이 아닙니다. 지금 라운드까지 채점이 아니고 그 전 라운드까지의 채점에 의해서 판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정이 내려지겠군요. 네, 거의, 고개를 네. 숙여서 버팅이 있었고 김만수 그런 선수의 설명을 지금 우연한 부상으로 인하여 주심이 더 하고 이상 있습니다. 시합을 거행할 수 그리고 없으므로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그 그 전 라운드까지의 채점을 통해서 아마 판정을 할 것 같네요. 네.
예, 한태 국제전 한국 주니어 라이트급 2위 김만수 선수 두 번의 다운까지 뺏어내는 등 시종 좋은 경기를 네. 보여줬습니다만은 일단 버팅 부상으로 인해서 계속 지금 시합은 김만수 네, 선수가 역시 판정으로 두 이겼습니다. 번의 그 다운을 뺏은 김만수가 분명히 가졌는데요. 시트 하이단에 그 머리만 숙인 게 없으면 경기 흐름이 끊기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그게 좀 아쉽고요. 김만수 선수는 조금 수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런데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군요. 네. 이렇게 해서 김만수 선수가 9라운드에 버팅으로 경기가 중단이 됐고 판정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제 이용훈 선수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태국의 주니어 반타급 2위의 손밭 지금부터 선판 선수와의 오늘의 10라운드 메인 경기입니다. 이벤트. 이용훈 선수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영훈 선수는 반탄급 우리나라 신인왕 아닙니까? 그리고 신인왕으로서 국내 벤터급 챔피언에 벌써 올라와 있는 선수니까 이 선수 역시 장래 내일의 그 챔피언감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맞싸울 선밭, 역시 태국의 선밭 삼판 선수는 우리나라에 역시 처음 오고, 이 선수 역시 타이 복싱과 인터내셔널 복싱을 겸해서 하고 있는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용훈 선수 12전 12승 6KO 그리고 손밭 선판 선수 20전 14승 6패 8KO 26살입니다. 네, 키가 상당히 단신이군요, 이 네. 삼판 선수. 5cm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용훈 선수가 173, 손밭 선판 선수가 168. 10라운드 경기 중 이제 1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이용훈 선수는 22살입니다. 벤탄급 54.5kg이 한계 체중. 네. 그러니까 88년 1월 달에 이게 김종길 선수를 판정으로 이기고 신인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벌써 2년, 해수로 2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해 바로 12월 4일 날 작년 박정필 선수를 10회 판정으로 이기고 역시 우리나라 타이틀을 획득했군요. 네. 한국 벤터급 챔피언 이용훈 선수 그리고 태국의 주니어 반타급 2위 손밭 삼판 선수와의 10라운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훈 선수는 아웃복싱과 화이타를 겸용하는 그런 선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날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반탄급 선수는 신장도 대단히 좋은 그런 선수 중에 하나죠. 네, 우리나라의 왼손. 세계 왼손 챔피언이 키르키. 반탄급이 하나 있었죠. 홍주환 네. 선수. 아주 눈이 매섭습니다. 네. 이용훈. 일단 거리를 재보는 이용훈. 다만 왼손이 나갈 때 오른손이 너무 벌어진다. 벌어져 있는 상태가 큰 결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또 장점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상대 선수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런 상태니까 기습 공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거리를 재면서 위치를 바꿉니다. 아무튼 신인왕 출신으로서 말이죠. 자, 이번에 오른손 뻗어치기. 자, 얼마나 가벼운 주먹인데 이렇게 정타가 되니까 네. 상대가 쓰러집니까? 그러니까 힘을 넣어서 뻗는 주먹보다는 가볍게 정확하게 스냅이 들어가 있는 펀치가 더 날카롭다는 사실을 바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마무리를 어떻게 가져갈지요. 네, 이제 급해졌습니다. 더블 오른손 피어치기 반격하는 손박. 네, 이번에 완전히 왼손 안면에 접근시켰습니다. 콤비네이션 무섭게 몰아치는 네. 집중타인데 말이죠. 예, 집중차가 있는 순간에 한 차례 이제 반격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히 받아치기를 잘하는 선수에게는 그것이 역시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왼손 크게 받아칩니다. 손박. 그러나 아, 좋습니다. 피하고 있는 저렇게 이용훈. 큰 주먹이 휘둘릴 때 혹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주춤 스텝 영키만. 네, 이번에 왼손. 역시 왼손. 왼손 피어치기. 1라운드 지금 3번 다운인데요. 완전히 자동 퇴거가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주먹이 헛쳤을 때 그걸 잘 이용하는 거죠. 2분 그렇게 이제 힘들지 않고 말이죠. 23초. 가볍게 가져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정타를 네, 관중 여러분께 상대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면에 적중시키는 이용은 그야말로 미래의 세계 챔피언감이다. 이런 걸 조민 지금 관장이죠. 그러면서도 주의를 받네요. 네. 왜냐하면은 그 집중타를 했을 때 때로 그 펀치를 허용하는 그런 결과를 두고 역시 그 사범인
세컨드는 주의를 주고 있는 거죠. 네. 자, 1라운드 경기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1라운드에 KO승을 거둔 이용훈 선수 1라운드 경기를 다시 보고 계십니다. 네,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일단 찬스가 잡히면은 아주 불같이 몰아친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 선수의 그 좋은 장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 솜바 선수도 레프트 왼손 휘어치기, 왼손 훅은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선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럭펀치가 맞으면 또 다른 양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큰 휘어치기를 잘 이용훈 선수가 이용했다는 데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맞받아치더라도 상대 선수가 휘젓고 지나간 자리에 정확한 주먹이 나갔다는 사실이죠. 왼손 휘어치기가 적중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거리를 좁혀가는 이용훈 선수입니다. 큰 펀치, 짧은 펀치를 섞어가면서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적절하게. 이용훈 선수의 장점입니다. 네, 긴장이 많이 됐어요. 국제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용훈 선수 입장으로 봐서는 또 역시 첫 국제 경기입니다. 네. 이제는 한국 타이틀을 따냈으니까 이제는 좀 동양 무대에 좀 두각을 나타내겠다. 네. 그리고 동양 무대에서도 무적이었을 경우는 역시 세계를 넘나보겠다. 네. 왼손, 가벼운 거 이어서 아닙니까? 오른손 네. 뻗어치기 가볍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역시 펀치는 밀어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주먹을 가지고 있어도 위력이 없습니다. 들어가죠. 네. 스냅. 채찍을 휘어칠 때 같은 치면서 끌어당기는 것이 스냅 아닙니까? 네. 자, 몰아치는 이용훈. 왼손. 네, 상당히 타프한 선수입니다. 이 쌈판 선수도요. 벌떡 일어나고 합니다. 필리핀 선수는 저와 전혀 반대입니다. 네. 자, 들어가면서도 왼손 네. 훅 반격을 합니다. 자, 오른손 헛쳤죠? 훅. 손밭. 자, 이용훈 적당히 버려주면서 또 역시 왼손. 오른손을 휘어치는데 그걸 비끼면서 나가는 왼손이 역시 적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라운드에 3번 다운으로 인해서 자동 KO승을 거두는 이용훈 선수였습니다. 네, 2연속 KO승을 지금 거두는 그런 장면입니다. 13전 13승 7KO승이 되겠군요. 네. 자, 마무리하는 모습 보시죠. 오른손 휘어치기가 88 굉장하고요. 체육관 최낙광 선수. 역시 국제 경기에서도 KO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이용훈 선수의 그 자신감이 상당히 네. 커졌으리라고 봅니다. MBC 스포츠 오늘은 한태 국제전 두 경기를 보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서울신문의 한보영 위원이었습니다. 여기서 MBC 스포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